이렇게 영국에서는 교실 드라마가 형성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존 듀이를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교육운동이 계속되면서 교실 드라마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연극의 선구자들을 살펴볼 텐데요. 연극 만들기의 안내자 위니프레드 워드입니다. 이 위니프레드 워드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렇게 교실 드라마의 영향이 영국에 미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위니프레드 워드는 무대 공연을 위한 리허설 과정과는 차별화된 연극 만들기의 과정을 정립시켰습니다. 1920년대부터 워드는 자신의 방법론을 창의적인 드라마라고 명명하면서 그 개념과 방법론을 확산해 나갔습니다. 워드는 연극 만들기가 아이들의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술 형태라고 하였는데요. 교재 64페이지에 워드의 인용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극 만들기는 창의적인 드라마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서 이 용어는 모든 종류의 즉흥 드라마, 연극적 놀이, 이야기 극화, 즉석 무언극, 그림자극과 인형극 등을 포함한다. 연극 만들기는 비형식적인 드라마 활동으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며 기존의 텍스트 혹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나 단편적인 사실, 사진, 그리고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등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는 기존의 공연 만들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연극 만들기의 개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공연을 발표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연극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즉흥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놀이로서 역할극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극화해서 창작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즉석으로 말을 하지 않는 무언극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림자극과 인형극 이 모두를 포함해서 연극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프레드 워드는 이 연극 만들기를 창의적 드라마라는 용어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 만들기가 무대 제작을 위한 공연 형식 이전에 참여자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를 배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표현과 정서가 예술활동과 예술 형식을 이끌어내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워드의 이러한 노력은 자연스럽게 연극 만들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고 이러한 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나이에 적합한 연극 만들기의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세부터 7세는 다양하고 직접적인 감각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연극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8세부터 10세는 실제적인 감각 인식과 신체 움직임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즉석 무언극도 가능한 시기가 되겠죠. 또 10세를 전후로 해서 인물화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요. 또 11세에서 13세의 경우에는 상황과 몸짓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야기를 극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교육연극을 진행할 때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본 만들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대본 만들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자, 우리 이 장면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역할을 정하고 그래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상황을 만들고 했을 때 마치 소꿉놀이의 역할놀이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대본을 만들면서 극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저학년 아이들이 재미있는 상황들을 잘 만듭니다.
하지만 저학년 아이들에게 대본을 먼저 만들고 역할극을 해보자 라고 하면 이 대본을 만드는 것에 일단 어려움을 느끼고요. 대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매여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쓴 대사이긴 하지만 또 대사를 외워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본을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대본을 직접 쓸 수 있게끔도 합니다. 이렇게 연극 만들기에서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교육 과정이 적합한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워드는 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연극 만들기의 체계를 실천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가상놀이와 연극놀이를 통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웜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다면 교사가 문학 작품을 읽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연극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또는 장면의 구성은 어떻게 진행시킬까? 또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장면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와야 할까? 이런 식으로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극 만들기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몰입하게 되고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대본을 없애고 학생들의 자발성을 통해서 극을 완성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 중심 연극 만들기 방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드는 연출가와 구별되는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을 정립시켰는데요. 사이코 코칭 기법을 활용해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극화해 나가고 연극 만들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교사가 마치 연출가처럼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이렇게 이동해라 또는 대사를 이렇게 해라, 이 역할은 이런 식으로 성격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안내자의 역할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워드는 직접 교사가 역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드라마 밖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참여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또 워드 이후에 창의적인 드라마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육연극 방법론으로 자리 잡아갔고요. 이와 동시에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 역시 연극 만들기의 안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은 1940년대 피터 슬레이드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피터 슬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육연극의 선구자 피터 슬레이드입니다. 피터 슬레이드는 프리랜서 배우이자 연출가이기도 하고요. 또 극작가이며 라디오 방송작가 및 진행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피터 슬레이드는 1932년에 첫 번째 극단을 차리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극단은 더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입니다. 그는 이 극단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드라마를 끊임없이 탐색하면서도 공연이라는 구조를 뛰어넘어 연극 경험을 탄생시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943년 영국 최초로 연극 고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 그는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들과 연극 작업을 하면서 드라마를 통한 치유와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치료라는 폭넓은 범위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피터 슬레이드는 1968년 자발성의 경험이라는 자전적 저서를 발간합니다. 이 저서에는 유년 시절부터 성인기까지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놀이를 소개했는데요.
이처럼 슬레이드는 놀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드라마가 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이들의 놀이와 가상놀이를 교실 드라마에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오로지 공연 발표를 위한 연습과 또 대본 연습, 연기 훈련, 이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드는 아이들의 놀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형태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드라마 전문가로서의 역할 또한 예술가인 어린이들의 표현을 이끌어내는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레이드와 다른 드라마 전문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참여자들, 즉 이 어린아이들이 극적 체험을 제공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연기와 연극 만들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전문가인 교사는 어린이들을 관찰해서 그들 안의 극적인 속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아동 드라마라는 개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또 그는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개인적인 놀이와 투사된 놀이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놀이는 달리기, 공놀이, 육상경기, 춤, 자전거 타기, 수영, 싸움, 산에 오르기 등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가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 69페이지를 보시면요. 개인의 놀이는 분명히 드라마다. 온몸과 전 존재 혹은 온전한 자아가 사용되는 것이다. 움직임과 인물 만들기 작업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춤이 살아있는 존재와 인간의 경험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의 놀이들이 곧 연기의 여러 형식들로 발전해 간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의 가상놀이와 관련된 행위들을 대문자를 써서 특별히 액팅이라고 칭하고 일반적인 연기는 소문자를 써서 액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사된 놀이인데요. 교재 6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투사된 놀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발달 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 미술, 악기 연주, 낚시광, 비폭력 게임, 독서, 글쓰기, 관찰, 인내, 집중, 현명한 통치 등이 있다. 또한 이 목록에 인형놀이, 모형 무대 만들기, 진정한 의미의 연극 만들기를 추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한 정신적 투사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몸 전체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인 몰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사된 놀이 역시 정신적 몰입과 투사의 과정이 일어나지만 몸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투사된 놀이 역시 정신적 몰입과 투사의 과정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몸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극 만들기 역시 대문자를 사용해서 플레이 프로덕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관습적인 제작 위주의 연극 만들기와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슬레이드는 아동 드라마의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움직임, 소리, 공간 안에 자기 몰입에서 집단 예술 행위로 발전해가는 예술 형태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드가 진행하는 드라마 수업은 몇 명만이 교실 앞에 나와서 그 친구들만이 주목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교실에서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드가 진행하는 드라마 활동에는 아이들이 이 공간에 넓게 흩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자아로부터 출발해서
몸 전체로 움직임을 확장시키면서 밖으로 움직임을 표출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곧 연기로 연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실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이 신체를 통해서 움직여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움직임이 연기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70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시면 원 안에서 연기하기에서 아이들은 그의 온몸으로 공간을 침범하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움직이며 특별히 마루 안에서 돌아다니며 움직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그들은 마치 마룻바닥이 하나의 그림판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흥미롭게 움직여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레이드가 이끄는 드라마 수업은 움직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극 형태가 있고 그 극을 아이들이 배우가 되어서 무대 위나 또는 교실 앞에 가서 발표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되 다른 아이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를 느끼면서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이 슬레이드의 드라마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드는 소리 또한 예술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소리는 침묵과 함께 극적 표현의 원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 또한 극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슬레이드의 주장입니다. 슬레이드는 소리와 함께 신체 움직임을 위해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 탐험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슬레이드는 이 드라마 작업을 진행할 때 학교 교실보다는 강당을 원했는데요. 그것은 더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해방되어서 더 자유롭게 움직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공간 탐험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처럼 슬레이드는 움직임, 소리, 공간 등의 연극적 언어를 드라마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드라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슬레이드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지점은 공동체 예술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자발성과 즉흥성, 또 표현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하나의 총체적인 예술을 지향했던 드라마 전문가이자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연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을 이끌어갈 때 해설을 사용하였는데요. 해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동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음 이야기를 예상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슬레이드는 어린이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드라마 활동을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인식했고 바로 이 점이 과정 중심 연극으로서의 이론과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인용문을 같이 보시면요. 나는 아동 드라마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아동 드라마가 그 자체의 권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예술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의식적인 것이 되고 어른들이 말하는 연극 형태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하면 슬레이드는 아동 드라마라는 방법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리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 자체를 최고의 예술로 보고 아동 드라마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교사나 리더는 아이들이
아동 드라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교사들은 구체적인 전략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슬레이드는 구체적인 전략과 구조를 통해서 아동 드라마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네, 오늘은 경험을 중시하는 존 듀이와 교실 드라마의 형성을 이바지한 해리어 핀레인 존슨 그리고 헨리 콜드웬 쿡을 알아봤고요. 또 교육 연극의 선구자 미국의 위니프레드 워드와 영국의 피터 슬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DIE를 주창한 도로시 헤스콕과 그리고 가정중심 연극의 주창자 시실리 오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